네, 테스트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신호에 대한 개념은 예를 한번 보죠. 저희들이 어떤 회로를 지금 HS나 HT로 표시를 했습니다. HT는 임펄스 리스폰스고요. 회로. 이게 H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HS입니다. 여기 XT가 입력 신호고요. XS는 입력 신호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요. YT는 출력 신호의 플랫 트랜스폼이 Y였습니다. 저희들이 회로를 테스트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회로에 입력 신호를 인가를 해야 됩니다. 입력 신호가 지금 XT처럼 입력이 인가가 되면 회로를 거쳐서 출력 YT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입력 신호를 뭘 쓸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마이크나 영상이나 센서에서 생성된 센서에서 들어온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신호들은 그 트랜스듀서에서 생성된 신호들은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회로의 특성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테스트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테스트 신호로 사용되는 신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임펄스, 또 하나가 유닛 스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누소이드 신호가 있습니다. 자, 임펄스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델타 함수로 전체를 적분을 하면 1이고 t 이퀄 0에 있으면 값을 가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델타 함수라고 그러고요. 유닛 스텝 함수는 t가 0보다 작으면 0고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인 신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값을 보시면 타우가 시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적으면 유닛 스텝은 이렇게 되면 유닛 스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t까지 델타의 타우 d타우, 이게 생각해보면 이 정의하고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스텝과 임펄스 리스폰스 사이에는 앞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보셨듯이 미분과 적분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누소이덜 신호는 e⁻j⍵t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e⁻j⍵t가 오일러 공식에 의하면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의 컨주기트를 한번 봐요. 마이너스 j 오메가 t.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의 j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신호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두 배의 코사인이 되고요. 얘가 e⁻j 오메가 t 플러스 e⁻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한번 보면 이건 뭐와 같냐 하면 2분의 e⁻j 오메가 t 플러스 e⁻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이 정연파를 이해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사인도 똑같이 빼면 사인은 뭐 2j분의 e⁻j 오메가 t 마이너스 e⁻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코사인을 한번 볼게요. 코사인을 보면 시간 영역에서 그려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t 이퀄 0에서 이런 정연파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게 시간 영역에 시간에 대해서 함수로 봤을 때요. 근데 저희들이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주파수 영역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요. 오메가 영역에서 저희가 오메가 제로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 코사인 오메가 t 안에는 주파수 성분이 오메가가 있고 마이너스 오메가가 있어요. 오일러 공식 안에 보면 이게 오메가가 프리퀀시 성분에 나가게 되는데요. 시간에 대해서 각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죠. 그죠? 각 속도 말해서 오메가입니다. 각 속도가 주파수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오메가에 2분의 1이 있고요. 마이너스 오메가에 또 0.5가 있고 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연파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렇게 변하지만 주파수 영역에서는 임펄스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회로를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좋은 신호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일단 먼저 임펄스부터 알아보고 차례대로 다른 리스폰스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한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임펄스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타우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여기 타우 구간이고요. 여기 높이가 타우면 적분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싱크함수로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 싱크함수로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 라플라스 트랜스폼 싱크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싱크함수는 실제 신호 테스트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보죠. 이게 시간 영역인데요. 여기 폭이 타우입니다. 높이가 a입니다. 그러면 요곳의 사각형의 면적은 밑면 곱하기 높이 a 타워가 될 겁니다. 아마 신호위 시스템에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배웠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게 주파수 영역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f를 써서 표시를 했습니다. 오메가를 안 쓰고 0에서부터 어떤 싱크함수 형태의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여기가 DC고요. 여기 first node 떨어지는 자리, 여기가 어디냐면 이 타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DCS의 값, 이 픽은 이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싱크함수 표시를 할 때 이제 이 렉탱귤라 파형을 푸리어 트랜스폼 하면 싱크함수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억을 해두시면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요.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시스템을 표시하는데요. 입력 신호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XS, 임펄스 리스폰스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HS, 출력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YS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근데 그 아날로그 시스템은 대부분 다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패시터나 인덕터 같은 기억 소자들은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제너럴한 미분 방정식을 적어 봤습니다. 여기는 출력에 대한 미분 팩터입니다. Y는 출력이니까요. N차 미분이 있고요. 입력에 대한 미분에 대한 웨이트드 썸, 이 출력 사이의 전달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푸리어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X와 Y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분은 S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HS인데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은 이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회로에서 그러면 이 HS,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HS를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얘기하고,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꼴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임펄스 리스폰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를 한번 보죠. 여기 R이 있고 여기가 C가 있습니다. RC 회로. 지난번에 풀어봤던 회로. 여기에 입력 신호, 이걸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여기 출력 신호, 이걸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풀어봤을 때 출력하고 입력 사이의 전달함수 HS가 어떻게 됐었냐면 1 플러스에 S타운에 1 이렇게 줘줍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보면요. 여기 양다리 흐르는 전류가 R분의 VS-VO 이렇게 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흘려야 되기 때문에 C dVO of d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dVO over 여기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아야 된다는 식을 세워서 미분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요,
VO over VSS VO를 빼고 R로 나누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로 나누고 미분 방정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V O over dt 플러스 V O over 타우 값이 V S over 타우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여기서 V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S 플러스 1 over 타우 는 1 over 타우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전달 함수를 적어보면 얘가 값이 1 over 타우에 1 over S 플러스에 1 over 타우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우를 곱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HT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HT는 HS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입니다.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앞쪽에 1 오브 타우는 남아있고요. 뒤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S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거 어떻게 됐었냐면 마이너스에 T 오브 타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방금 RC회로 지금 저희들이 어떤 걸 봤었냐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회로는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기술된다고 했는데요. RC 회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이 회로 여기하고 대응되는 식입니다. 그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한 식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달 함수를 구한 이 식이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이게 전달 함수입니다. 이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면 HT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셨듯이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게 되면 이게 델타 함수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보시면 H의 S가 VO의 S over VSS 그러니까 입력분의 출력인데요. 보통 델타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만 1이 됩니다. 이게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면 얘와 얘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델타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이 HT입니다. 그래서 얘를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회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서 HT라고 얘기하는 게 입력 델타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RC 회로인 경우에는 익스포넨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1 오브 타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이게 기억 함수인데요. 이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t 이꼴 0에서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서 까먹습니다. 이때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얘가 기억하는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기억하는 패턴이 이때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그러면 임의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시간축입니다. 여기 아래축이 시간축이고요. 여기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자, 여기에 여기 시점이 시간 t입니다. 어떤 시간 t 시점에서의 출력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t에서의 출력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얘가 어떤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타우 과거, 현재 시간 t보다 타우 과거에 있던 입력이 이겁니다. 타우 과거에 있던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들어온 신호는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때 이만큼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0%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 패턴을 따라서 이만큼을 기억을 합니다. 좀 더 과거에 있었으면 더 많이 까먹고요.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적게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현재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얘기하는 게, 임펄스 리스폰스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기억의 패턴입니다. 기억의 패턴. 얘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패턴을. 시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임의의 입력이 인가가 됐을 때 어떤 특정 시간 t에서 출력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때 출력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입력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를 얘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웨이팅 값이 웨이티드 썸이 되니까 웨이팅 값을 결정하는 게 HT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기억하는지를 보면 얘가 이렇게 기억을 해요. 이게 지금 타오만큼 과거에 있었던 입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컨트리뷰션 양이 요 정도 남았다는 얘기예요. 근래에 있던 건 좀 더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주 과거에 있던 건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다 웨이트드 썸을 내서 그 값을 더하면 출력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그래서 얘는 들어온 값이고요. 여기는 기억의 패턴입니다. 그 기억의 패턴을 고려를 해서 현재의 출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x에 t-의 타우에 있었던 값은, 여기 보시면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그 RC 회로가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전달함수가 어떻게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전달함수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펄스 리스폰스의 의미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스템에 임펄스가 입력이 되게 되면 임펄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값이 1이죠. 그랬을 때에 나오는 출력이 바로 HT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VS가 소스가 임펄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그때 VO가 바로 HS와 같아집니다. VOS가. 그래서 그걸 임펄스 리스폰스, 입력에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임펄스 리스폰스인데요.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떤 이벤트가 t=0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기억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로가 어떤 리스폰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가 어떤 임펄스를 맞았을 때 얘를 기억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의 입력 신호에 대해서 t y t, 그러니까 타임 t에서의 y 출력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 시간에서부터 타오만큼 떨어진 거리, 그래서 x의 t-타오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값은 웨이팅 팩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 웨이팅 팩터가 h타우 정도 되죠. 그래서 h타우를 곱해서 얘를 더하면 되는데 타우가 변하죠. 타우가 0에서부터 타우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우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아주 과거까지 타우는 이쪽 방향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타우로 적분을 하면 이게 출력이 됩니다. 그걸 적어놓은 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change of variable을 쓰게 되면 이게 우리가 타우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타우 프라임을 t-타우로 나왔어요. 그러면 h타우는
타우는 t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이게 h 타우가 t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되고요. 그리고 타우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변하면 타우 프라임은 0일 때가 t에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느냐 하면 얘가 무한대까지 가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미분을 하게 되면 d 타우 프라임은 마이너스 d 타우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가 적분 시작을 t에서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하는데 뒤집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t까지 d 타우 프라임 이렇게 되죠. 이게 dt가요. 그리고 x는 x의 타우 프라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옵니다. ht 마이너스 타우 프라임 이렇게 놓게 되면 얘가 바로 요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값에 해당하게 되죠. 마이너스 인피니티입니다. 이걸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시 적어놨는데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부터 t까지 x의 ht 마이너스 타우 그리고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xt 마이너스 타우에서 h 타우.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t 위치에서의 출력 y 값은 past history의 weighted sum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출력 값은 past history의 weighted sum을 하면 현재 출력 값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컨볼루션은 기억의 패턴이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컨볼루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예로 여기 시간이 시간 인덱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8개 샘플이 있습니다. 8개 샘플이 있는데 입력이 0, 1, 2, 3, 4, 3, 2, 1 이렇게 입력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입력을 제가 한번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입력은 지금 입력 xt고요. xt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냐면 이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임펄스 리스폰스는 제가 여기고요. 기억의 패턴인데요. 얘는 시간이 지나면 t = 0에서 임펄스를 맞았을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y축을 쓰게 세컨 y를 쓰게 할게요. 우저축을 쓰게 해서 그래서 지금 입력하고 임펄스 리스폰스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고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을 계산하는지 한번 볼게요. 출력은 past history weighted sum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출력 값을 계산을 할 때는 현재 입력 값이 만약에 t = 0에서 0이 들어왔으면 t = 0에서 0이 들어온 이 0의 값에서 나오는 출력은 어차피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y0라고 되어 있습니다. y0 임팩트, 이건 어떤 의미냐면 y = 0에서 나온 값이라기보다 x 첫 번째 인덱스 x0에서 출력에 영향을 주는 이게 제로가 이게 제가 점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놓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제로라는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타내는 것은 어차피 0입니다. 그래서 입력 제로에서 나타난 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 입력이 1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시점 이후로 기억을 하겠죠. 그죠? 1이라는 시점 이후로 이걸 기억하고 1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입력에 의해서 출력은 이 시점 이후, 그러니까 1이라는 시간 시점 이후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1이라는 입력에 의해서 이런 출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입력이 2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저 값에서 나타난 입력은 여기 곱하기 이 웨이팅 팩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이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트리거링 하는 게 이 입력입니다. t 이퀄 1에서 1이라는 값으로 히팅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 값이 나옵니다. 1 이후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2라는 값이 들어오면 이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3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4라는 값이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값에 의해서는 출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이 또 들어왔어요. 이 값에 의해서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2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 2가 나오겠죠. 이게 1이니까. 그래서 이때 맞았어요. 2라는 값으로 맞았습니다. 회로가. 이때 2라는 값으로 회로가 맞으면 이때 2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점에도 요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만큼 기억하고 이만큼 기억하고 이만큼 기억하고 이때까지 기억이 미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임펄스 리스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때 2를 맞으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3을 맞았기 때문에 이 임펄스 리스폰스를 따라서 3이 들어왔을 시점 이후로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리스폰스는 입력은 내가 여기서부터 7이라는 시점까지만 줬지만 출력은 이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때는 입력이 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력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입력이 얘가 과거에 있었고 그 다음 얘가 들어왔습니다. 누적된 과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입력에 있을 만큼 두 번째 입력에 있을 만큼 영향을 줍니다. 이게 1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얘가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여기가 최근 거고요. 그 다음 타임 전에 거, 그 전에 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시점을 생각하면 이때는 1에 의해서, 여기 1에 의해서는 요만큼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맞은 기억은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의 인덱스에서 맞은 때 이만큼 남아 있고요. 4에서는 요만큼이 남아 있고요. 5는 최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은 현재 값이죠. 그죠? 현재 임펄스 리스폰스 값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값을 더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이렇게 썸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히스토리에 썸을 내게 되면 현재 Y 출력이 납니다. 이게 Y 출력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 출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출력 값을 실제 Y의 T 값을 계산하면 시간이 따르면서 Y는 어떻게 출력이 나오는가 하면요. Y의 시간축입니다. 이걸 같이 그리는 게 낫겠네요. 한번 같이 그려보죠.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넣어볼게요. 출력이고요. 이때 시간 시점은 이게 됩니다. 입력보다 시간 시점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Y입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리스폰스가 여기가 임펄스 리스폰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진 회로에 이러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출력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었던 값을 얘가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는 이유는 물론 입력은 이때 중단을 합니다. 이때 중단이 돼요. 이때 입력이 끝이 납니다. 7인덱스에서 입력이 끝나지만 7번째에 들어왔던 입력은 이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값들이 웨이트드 썸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마지막에 7번째 데이터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7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6번째 데이터는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면 6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기억해요.
이렇게. 자, 여섯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자, 일곱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여섯 번째 데이터는 이렇게 기억에 썸을 내게 되면 출력이 나옵니다. 지금 다른 데이터들도 더 그려볼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데이터, 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기억들의 합이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끝에 남아있는 기억이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입력이 끊어져도 출력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컨볼루션이 어떤 오퍼레이션인가를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컨볼루션의 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지? 여기를 복사를 해서 보죠. 임펄스 리스폰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패키지를 읽어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바이올린 사운드, 어쿠스틱 사운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올린 사운드의 타임 도메인 표현식이고요. 이걸 스펙트럼으로 옮겼을 때 프리퀀시 도메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깨끗한 사운드입니다. 보통 이런 음을 녹음할 때는 그래서 보통 바이올린 사운드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반향실, 반향이 없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되면 깨끗한 신호가 들리게 됩니다. 반사가 전혀 없는 신호가 얻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운드를 어떤 체인버, 어떤 방에서 연주를 한다면 반향이 있는 방, 반사가 있는 방에서 녹음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를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방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방의 어떤 임펄스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임펄스는 아주 짧은 사운드를 강하게 쏴서 반향 신호들이 어떻게 기억되는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샷, 총을 쏴서 총은 사실 어떤 임펄스, 짧은 시간에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음들이 방 안에서 반사되면서 기억되고 있어요. 그 기억 패턴이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했죠. 지금 읽어드린 게 어떤 방에서 총소리를 읽어드려서 그 총소리의 기억의 패턴을 그려놨고요. 여기는 스펙트럼을 그려놨습니다. 들어보면 이게 빵 소리지만 사실은 방 안에서 여러 번 반사되면서 서서히 소리가 죽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호가 있고 그 신호가 어떤 시스템에 인가됐을 때, 지금 시스템이 방입니다. 입력은 바이올린 소리입니다. 이 바이올린 소리가 그 방에서 연주가 됐을 때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컨볼루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입력 신호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음량 같은 경우에는 음량 소스가 반사가 없는 깨끗한 녹음실에서 녹음한 거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체인버, 어떤 방에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연주되면 어떻게 들리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계산 과정에 이제 바이올린 사운드를 컨볼루션 시키는, 이게 이제 컨볼루션은 제가 아까 번에 이제 이렇게 엑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방식대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계산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꽤 긴 시간 동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는 걸 두고 여기를 한번 와서 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식을 풀어보면 y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x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과 h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의 곱으로 주어진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마 지금 컨볼루션 계산이 끝났네요. 그러면 그 컨볼루션 계산이 끝난 걸 저희들이 읽어드리면, 지금 여기에 웨이브폼은 이 건샷하고 그 바이올린 사운드 두 개의 컨볼루션 값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컨볼루션을 취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컨볼루션을 취할 때 여기서는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컨볼루션을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하지 않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상태에서 스펙트럼 도메인 뭐 이런 데서 계산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카피본을 하나 만들고요. 컨볼루션을 이제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는 역할을, 여기서 데이터 길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각각의 스펙트럼을 만들고 나서 스펙트럼을 곱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컨볼루션을 취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프로덕트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운드를 만듭니다. 그러면 금방 끝이 납니다. 여기에서의 이 정도의 속도하고 앞쪽에 여기의 속도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들어도 똑같은 사운드를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드린 거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컨볼루션 스피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시간인데 첫 번째 컨볼루션 타임 도메인에서 계산했던 컨볼루션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했을 때랑 등가가 된다는 걸 아직도 계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증명을 할 수. 네.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y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했습니다. 근데 yt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까지가 yt에 해당하죠. x하고 h타워의 컨볼루션 값, 이 값이 y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 취한을 해보는데요. t가 지금 dt에 해당하는 t가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t''을 뭐로 넣느냐면요, t-타우 값으로 넣습니다. 여기 x 안에 있는 값으로요. 그러면 t''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느냐면 t가 0일 때 -타우, 그리고 t가 인피니티로 가게 되면 인피니티로 갑니다. 자, 그리고 dt는 dt'하고 같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서 위에 적분원칙을 다시 한번 적어보죠. 그러면 시간 t에 대해서 dt에 대해서 변수가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움직이면 t''은 -타우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움직입니다. 타우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x의 t''이 되고요. 그리고 인티그럴 타우는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움직입니다. 여기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타우가 움직여요. 자, 여기에 h타우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제 여기 익스포네셜 텀이 있는데요. 익스포네셜에 -s의 t인데 t는 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t는 t'와 타우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d, 타우,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x는 t가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t = 0 이상에서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x의 t, t' 제가 t로 놨습니다. 그리고 2에 마이너스의 st dt c 닷 인티그럴 t 0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 h 타우 2에 마이너스 s 타우 d 타우
따라서 앞쪽이 XS를 나타내고요. 뒤쪽이 HS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실 때는 YS는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두 개의 전달 함수의 곱으로 주어지는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푸레 트랜스폼에서도 똑같은 특성을 만족을 시킵니다. 같은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이고요.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곱이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컨볼루션이 됩니다. 같은 인테그랄 트랜스폼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